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로보로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보로보 요즘 며칠 전부터 계속 로봇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니까요. 장 초반에 6,99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바로 어제였죠.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7,260원까지 올라서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로보로보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함께 올라갈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로보로보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왜 갑자기 급등이 나느냐 본다 한다면은 과거에 이 정부에서 로봇 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로보가 저점 대비해서 또 상승세가 대략 한 110%가량 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 2019년도 3, 4월 달에도 저점 대비 대략 110%가량 올라갔는데 이번에 또 눌림목 저점 대비 110%가량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110%가 급등이 왜 나오고 상승이 왜 나왔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건 아시겠지만 저희 정부에서 이 AI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AI 스마트 팩토리에 나오려면은 그 관련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조중에 대장주인 로보로보가 상승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냐 한다면은 그게 또 결국 5G거든요. 왜? 실제로 이 똑똑하게 말 그대로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라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5G의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이라는 기반이 깔려 있어야 이 공장이든 시트든 정말 지연 없이 오류 없이 돌아갈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G 관련주로 클라우드 관련주로 급등 나와줬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급등 한번 나와줬고요. 뭐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주 한번 급등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원격 지원 솔루션 관련주 급등 나와줬고요. 이 5G 관련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무관과 아직까지는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는 5G고 다른 종목들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번에 들어온 5G 관련주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 5G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로보로 110% 갔다 한다면 후속주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그 후속주 마르스가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현대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바이오 오늘 굉장히 핫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일별 시세 보니까 이 종목은 쭉쭉 장대 쭉쭉 나오다가 또 횡보하다가 쭉 올라갔다 또 횡보하다가 쭉 하다가 횡보하다가 오늘 또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저 이것도 궁금해요. 현대바이오도 궁금하고요. 아까 로보로보처럼 관련 제약 종목들 오늘 조금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관련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제약주는 워낙에 찬밥 신세를 오랫동안 당해와서 어떤 저평가 매력,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료만 하나 좀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모 제약사가 뭐 기술 이전을 뭐 몇천억 원어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하나 나와준다면 그것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의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현대바이오는 뭐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 뭐 지금 이 현대바이오니까 이런 것 같다 우리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러죠. 계단식으로 급등하고 쉬다 급등하고 쉬다 또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대바이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2만 원 넘어갔습니다. 과거에 그 막 모니터 팔고 막 이런 시절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약간 회사가 달랐던 그때를 제외한다면 현대바이오는 사실 지금이 사실상의 사상 최고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올라간 건 한 가지 재료가 있었기 때문인데 뭐였냐면은 그 현대바이오가 이제 지분 갖고 있는 이제 CM팜이라고 하는 그 이제 바이오 기업이 췌장암 참 뭐 이 고치기 어려운 암 중에서 좀 어렵다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신약을 통한 치료법을 발표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사실
자, 현대바이오가 올라갔는데 제약주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급등으로까지 가지는 못했었고요. 뭐 오늘 제약업종 지수 참고로 올라간 폭 보면 0.05%. 그러니까는 제약 섹터가 뭐 시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했다라고까지는 사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현대바이오가 사실 말은 현대바이오, 바이오자 이름이 들어갔지만 실은 현대바이오가 아직까지는요. 화장품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자회사의 어떤 가치 때문에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뭐 회사 이름까지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아직 화장품, 사실 저도 요즘 만나가면 써보긴 했었거든요. 그 화장품이 아직까지는 좀 이 회사의 어떤 주력 매출로 영업, 그러니까 이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아직은 화장품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제약주, 그러니까 현대바이오가 움직였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본 거죠. 제약주라는 쪽을 한편으로 바라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중국 화장품이니까 결국 또 중국 하고도 엮여있지 않겠습니까? 살펴봤는데 그 잠자고 있던 중국 관련주나 혹은 중국 기업들이 오늘 좀 다시 올라가려고 다시 급등하려고 꿈틀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자, 제가 현대바이오 상한가 간 걸 특징으로 갖고 온 이유는요. 제가 상한가 갔으니까는 당장 내일 따라 사세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현상이에요. 하루 만에 기업 가치가 30%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단기 수급, 단기 자금들이 뭔가 연관된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이 현대바이오가 올라간 것이 제약주로서의 어떤 모멘텀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다른 왜냐면 다른 중국 관련주 뭐 로스웰도 오늘 급등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깊은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급등주를 통해서 후속주는 이렇게 잡는구나 하는 거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잘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효림 로봇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정답은 휴림 로봇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번 5G는 스마트 팩토리라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이번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종목이 뭐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로보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휴림 로봇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이제 막 끌어올리고 있고요. 갭을 떴다가 갭 채우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저는 우상향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밑꼬리가 나올 때, 음봉 나올 때 꼭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를 드린다 한다면은 저점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1190원 라인대가 손절가고 꼭 지키시고요. 목표가는 상단입니다. 상단에 1360원 라인대입니다. 1360원 라인대가 상단의 매물대니까 돌파하는 거 보면서 꼭 손절가, 목표가, 원칙 잡고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특징주 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다 했는데 이 종목은 과거에 중국에 진출을 했더니 주가가 6배나요? 네. 6배? 예, 6배. 대단한데요? 아닙니다. 네, 네, 네. 6배. 사실 6배, 중국 관련주 6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대단한 것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과거 중국 주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중국 주식 혹은 이제 중국 관련주에 열광을 하는 이유는, 한번 뭔가 시세가 제대로 붙게 된다면, 또 그것이 만약에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라, 저점에서 그 종목을 잡게 된다면, 정말 상승세가 붙었을 때, 정말 어마무시한 이 괴력을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뭐 예로 그냥 말씀드리면 진짜 무심코 봐도 그 정도. 자, 한국 홀만한 종목인데 한국 홀만한 종목 보시면 여기 차트 2014년 말부터 자 보시면 2만 원도 채 안 했던 주가가 13만 원까지 6배 넘게 올라갔죠. 이 정도는 2014년 5년 넘어간 한 1년여 되는 사이에 주가가 6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시장 아직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뭐 사드 문제다 혹은 이번에 또 화웨이 제재를 놓고도 또 화웨이 제재 동참했다가는 우리 뭐 또 중국에서 더 미운털 박힌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가는 줄 내려왔다가 아마 제가 몇몇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그것들 다 올라왔어요.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것도 볼까요? 이거 지금 토니모리 아시죠? 이거 뭐 중국에서 뭐 법인 하나 철수하네. 또 이날 급락 나왔던 게 그때였습니다. 그 우리 화웨이 동참하라고 미국이 압박 넣으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사드 때문에 미운털 박혀가지고 막 방송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거 우리 화웨이 동참하면은 정말 중국이랑 등 돌린다. 이래가지고 급락했는데 언제 이러고 다 올라왔습니다. 예, 언제 그랬냐시 다 올라왔어요. 그 이면에는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겁나가지고 말이죠. 야, 큰일 났다. 이거 미중모가 계속 간다. 히토르나 사야지. 그러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다 올라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관련주가 지금 이미 급등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급등하려고 지금 대기 타고 온 종목이 분명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말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종목도 과거에 6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전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국 거래 중에서 일단 6배 간 거부터 일단 1차적으로 추리시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배나 급등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궁금해지거든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 게 소리 없이 매집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장끝 나면은 오늘 뭐가 많이 올라갔지부터 봐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외국인 매수세가 잔뜩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아 이게 외국인이 사가지고 올라갔구나라는 거를 다 알거든요. 네네네. 요즘 HTS 솔직히 못 다루는 분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티가 나는 건데 근데 소리 없이 산다는 건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전에 제가 토니모리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중국하고 우리는 정말 큰일 났다. 중국 관련주는 우리 힘들다. 그러면서 이때 토니모리가 얼마가 빠졌냐면 하루에 15.6%가 빠졌어요. 옛날 같으면 하한가예요. 지금은 30%로 바뀌었으니까는 뭐 15% 하긴 그래도 좀 타격이 크긴 하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하한가 맞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 바닥에서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은근슬쩍 얘네들이 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 해서 사실은 5월 한 달 동안에 빠졌던 거 다 메꿨었고요. 이거 저점에서 올라온 거 따져보면요. 60% 올라 60%.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60%가 올라오는 그 동안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티 안 나게 잡아가지고 지금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고 있는 거 보세요. 요거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거는 많이 빠져서 겁먹고 추세가 죽어서 이거는 이렇게 죽어가지고 빠지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정말 시장에서 관심도 못 받고 무관심 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나중에 다시 올라갔을 때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고 좋은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올라오니까 야, 얘 이제 진짜 가나 보다. 이 정도 올라왔는데 더 가나 보다 할 때 더 가나 보다 하고 개인들 살 때 바닥에서 산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선택을 하셔야죠. 그렇게 보편적으로 뭐 저도 굉장히 불편한 통계라고 하지만 전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95%의 투자자는 돈을 잃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보편적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때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냐 아니면 분위기가 나쁠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소리 없이 최근에 한 4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티 안 날 때 들어가느냐? 당연히 티 안 날 때 외국인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개인들이 하는 매매가 아니라 외국인이 하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이 히든 종목은 개인들의 매매가 아니라 외국인의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목을 외국인들이 띄우기 전에 이렇게
숟가락만 살짝 얹어가지고 그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가 힌트 단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콜마 토니모리는 아닐 것 같고 그 전에 현대바이오도 아닐 것 같은데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국과 관련된 종목 중을 본다 한다면은 대부분 우리는 뭐 완전히 중국 엮여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기업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크리스탈 신소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중국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이슈로 받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뭐 1,000원짜리가 대략 한 3,200원까지 6배까지는 아니지만 3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관련주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진출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게임입니다. 게임이 진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 본다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C소프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게임으로 봤을 때 거의 대장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보시면은 뭐 장기간 동안 저점 대비해서 본다 한다면 한 6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무거운 종목을 위주로 가져왔다면은 NC소프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캠시스가 나왔습니다. 캠시스 제 기억으로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우리 소개해 주시고 수익 실현해 주셨던 네. 그런 종목 아니에요? 네, 그 목표가 가서 네네네. 매도 완료가 됐지만 떨어지면 매수가 가면 다시 사도 된다 뭐 그 얘기했던 맞아요. 캠시스라는 종목인데 참고로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좀 전에 마르스 전문가가 얘기를 할 때 NC소프트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또 옆에서 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그러니까 약간 다른 부분은 무거운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눈치채셨죠, 우리 시청자분들. 예, 무거운 종목.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갈 길이 바쁘고 사실 하루라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라기보다는 이왕 같은 매매를 했을 때는 크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무거운 거보다는 한번 시세만 붙어주기만 한다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정말 가벼운 거, 가볍다고 뭐 너무 촐싹 맞은 건 아니고요. 로 준비했으니까 그거 좀 착안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세 번째 힌트는 이 캠시스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 캠시스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냐면 그게 말이죠. 자, 물론 예. 올라가고 나서 요 구간 말고요. 이건 이제 제가 참고로 캠시스는 여기 2,100원에 들어가서 2,700원 목표가에서 딱 요 구간 동안에 수익으로 챙기고 나오냐 30% 가까운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죠. 우리 히든스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를 보자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을 보자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날 있죠. 뭐 쌍고점 그죠? 저항선에서 연속으로 막히면 이게 쌍고점이다. 이거 두 번이나 막혔으니까는 세 번째는 맞고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넘어갔습니다. 살짝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바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주가 좀 횡보하는가 싶다가 시세가 나오면서 쭉 올라가고요. 그 전에 제가 예전에 막 거래 여기서 막 부딪히고 이럴 때 찾아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제가 이 마에스트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는 심지어 거래량도 붙었습니다. 자,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사면 늦습니다. 물려요. 정말 이 한 종목을 매매를 해도 정말 제대로 매매해서 제대로 해먹으려면 오르기 전에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저항선 맞고 떨어진다 쌍고점 맞고 박살난다 그럴 때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캠시스 먹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종목이 약간 이런 유사한 그러니까 쌍고점 맞고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 시기에 제가 딱 잡는 거니까 캠시스 차트 보시면서 앞서 뭐 게임주까지도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찾아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